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애국가 음정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음정을 낮추는 바람에 기백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 무슨 의도로 애국가 음절을 낮췄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가 친일파에 부각된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교과서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관련 소식, 두 가지 소식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바뀐 뒤에 애국가를 3도 낮추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여가 좀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애국가가 톤이 높으니까 이 3도 낮춰서 낮은 음으로 부르도록 새롭게 애국가를 편곡을 했습니다. 그 편곡한 곡을 각급 학교에 보내서 학생들이 따라 부르도록 해라. 그 이유는 자, 마지막 부분이죠. 태한 사람, 이 부분에서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따라 부르기 힘들고 또 변성기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음역을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낮춰서 3도 낮춰서 부르도록 편곡을 해서 이 곡을 각급 학교에 보급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노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게 기존의 애국가입니다. 자, 이제 바뀐 애국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도입부입니다. 애국가의 도입부인데 저것만 봐서는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는데 절정 부분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곡이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곡을 비교해서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각각 아마 느끼시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존 애국가와 3도 낮춘 애국가 두 곡에 지금 음계가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출발부터 약간 낮아졌죠, 음이. 이렇게 해서 부르기 편해졌다는 바로 애국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동희 차장. 네. 3도 낮췄다는 게 어떤 얘기죠? 이 지금 이제 장조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예. 사장조에서 이제 바장조로 이렇게 장조가 세 단계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 이름이 두 계단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도가 되는 거죠. 미음이 예.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음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뭐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낮아진 애국가에 대해서 누군가 논란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곡도 다른 나라보다 낮거든요. 낮은데 거기다가 더 낮춘다는 얘기. 그거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낮추면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한 옥타브 올려 불러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 노래를 낮춰 부를 수 있는 게 3도예요. 우리가 60몇 년 동안 계속 아무 문제 없이 불러왔던 거를 교육감들이 왜 바꾸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 말씀은 애국가를 낮춰 부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예. 국가 간에 대한 어떤 좀 확대 해석인데요. 국가 간에 대해서 좀 약화시키고 예. 애국가를 살살 불러서 뭔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좀 저하시키려는 그 진보 교육감의 의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하신 분이 KBS 교양악단에서 활동하신 김필주 바이올린 수석이셨는데 지금은 저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카카오톡에 이런 주장을 써서 그 카카오톡으로 확 번져서 이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3도를 낮추면서 단조의 기운이 느껴진다. 단조라는 것은 좀 음이 좀 가라앉는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주 우울하고 맥 빠진 애국가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전교조에서 운동권 노래보다 하위에 두려는 무서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지금 애국가를 낮춰 부르려고 하는 이 서울시 교육청의 이 시도는 예. 그 전임인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추진됐던 일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 교육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거 보수 교육감이 추진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북교육청에서는 이미 예. 작년 1월에 거기도 보수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인데 충북 지역에서는 작년 1월부터 이미 낮은 의무의 그 새로운 애국가를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성기 학생들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따라하기 쉽지 않고 예. 원래 또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음역이 높으니까 학생들이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동참시키기 위해서 음역대를 좀 낮춘 겁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마치 조희영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걸 배포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예. 확인이 되고 저만 있습니다. 해도요, 원래 애국가를 따라 부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목소리가 좀 낮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음모론이 많은 건지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희영 교육감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나를 의비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이 많구나. 예. 자, 진보 교육감이 됐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졌는데 조희영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 하나를 펼 때 과연 내가 어떤 해석을 낳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정책이 과연 가장 절실한 정책인가. 얘가 좀 다르지만 예. 경기도에서는 9시 등교하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 진보 교육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그 일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냐. 조희영 교육감에게도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서 가장 필요한 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 예.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는데도 한번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김필주 씨가 제기한 그런 의혹은 예. 사실 너무 근거 없이 제기한 의혹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애국가를 부르려면은 제가 좀 중저음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아예 한 옥타브 낮춰서 부릅니다. 그러면 한 옥타브 낮추면 얼마냐? 8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해물과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예. 아주 낮춰가지고 동해물과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작곡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곡을 원래 어느 경우에 부르냐? 국제적인 그런 행사, 공식 행사는 비록 상당히 이게 높은 음이더라도 원곡대로 A 메이저 라장조라고 하는데 그대로 불러야 된다. 예. 단 이걸 낮춘다면은 만약에 장삼도를 낮춘다면은 F 바장조이고 예. 단삼도를 낮춘다면 올림 바장조인데 장삼도는 낮춰도 괜찮지만 단삼도를 낮추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방식이 있는데 예. 그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노래의 어떤 분위기,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달라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장이도 낮출 수도 있고 장삼도 낮춰서 부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희영 교육감이 이런 애국가 논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학생들이 애국가를 좀 많이 부르게 공식 행사에서 보면 정부기관에서도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예. 학교에서도 애국가 부를 일도 거의 없는 데다가 어쩌다 한번 부르게 돼도 웅얼웅얼거리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오히려 애국가를 잘 부르게 하자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호응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동윤 차장이 좋은 포인트를 짚어준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도 지금 이동윤 차장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정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종된 유관순 누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윤 차장, 네. 교과서에서 유관순 누나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국사교과서 얘기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8가지 종류의 국사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4가지의 교과서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그런 거죠?
자, 어떤 이 학교마다, 그 역사 교과서를 예. 집필하고 있는 출판사마다 그 집필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필위원들 중에 4개 회사의 집필위원들은 친일파가 이 유관순 열사를 만들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친일파가 유관순 누나를 만들었다. 그렇죠. 예. 원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이화여전을 다녔던 유관 출신의 어떤 친일파들이 자기 후배였던 유관순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친일 행각들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나온 겁니다. 언뜻 들어서는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자, 친일파가 영웅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바로 유관순 누나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이화여전 예. 당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친일 전역의 신봉조, 박인덕 이런 학자들이 해방 후에 유관순 역사학의 어떤 그 이화의 출신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예. 것이 우리 진보 사학계의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8종에서 4개 종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당시에 판결문, 즉 예. 일제가 만든 판결문 2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피고 유관순이 주범으로 되어 있다면 3.1운동의 주범으로 되어 있고 네. 또 당시에 같이 징역 선고를 받았던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징역 3년인데 징역 5년이면 더 무거운 예, 죄를 유관순 졌다고 누나는 징역 판단한 5년이 거네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나 더 중요하게 일제도 보고 있었다.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친일 학자들이 이화의 어떤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네. 미화해서 만들어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 아닌가.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순신 누나가 친일 행적을 했다가 또 바뀌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걸 빼는 게 이유가 있지만 누군가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부 이유만 될 수 그렇죠. 있죠. 일부 예, 이유가 그런 될 수 경우, 있는데 예. 저런 이유로 뺐다는 것은 좀 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아마 북한에서도 원래는 유관순 열사 얘기가 있었다가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7살이던 김일성이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 김영직이가 주도를 했다고 하면서 유관순 누나 이름을 뺐다고 합니다. 근데 참 어이가 남한에서도 없는 이런 일이죠.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자, 좌우 이념 대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일, 그거는 반드시 한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